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정부 여당이요 중요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종부세 집값 상위 2%만 낸다. 이렇게 되면 2%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냐? 공시가로는 11억 원 초과하는 집을 가진 그 보유한 분들만 종부세를 내게 된다. 그래서 보세요.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김호중 원내대표, 그다음에 윤호중 원내대표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 이렇게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에서 12억으로 올렸다.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요. 그동안 이 종부세 완화 여부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옥신각신 해왔던 사안인데 근데 어제 결론 났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2% 기준안은 과반 이상을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특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한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4.7 보궐선거에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이 재산세가 워낙 높았고 또 하나는 이제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우리 안 찍는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우리 대선 주자도 다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종부세 완화 부분에 대해서. 유용화 교수님 네. 어제 사실 거의 마라톤 의총이라는 표현이 지금 언론에 나와요. 거의 3시간 정도 됐고 결국 그 3시간 의총에서도 뭔가 옥신각신하니까 사실 이례적으로 찬반 투표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예견 혹시 됐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고민이 굉장히 많았겠죠. 왜냐하면 종부세라는 것은 민주당의 재분배 정책의 핵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시장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실거주하는 1주택자들이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이러한 불만들. 인원수가 적다 그래도 그 사람들 4인 가족이고요. 또 이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받게 되면은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강력한 반대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대선에서 인정했지만 대선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 2%로 하게 되면은 기존대로 했을 때는 1주택자입니다. 기존대로 했을 때는 18만이었는데 2%로 공시지가 상위 2%라면 10만 원 다운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본래의 종부세를 냈던 1주택자들에게는 비슷한 형상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크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또 국민들은 이 정부가 잘못해서 주택 가격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불로소득 얘기를 하는데 네네. 다른 의원들이 불로소득이라는 게 결국 이 사람들이 다 주택자라면 저는 불로소득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이 실거주 1주택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받는 사람들은. 사실 은퇴하고 집 한 채 남은 분도 그렇죠. 있고. 그분들이 예를 들면 그 집을 판다. 그럼 불로소득을 받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계속 사시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이번에 말했던 10만 되신 분들은 그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그분들은 친구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문재인 정부를 아주 세게 아마 비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물론 상당히 고민이 있고 왜냐하면 재분배 정책의 후퇴가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 뭐야 도대체 정체성이 뭐야 이렇게 상당히 비난과 비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저는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고민 속에서 합리적인 루트를 찾아가려고 했던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네. 물론 여론을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측면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문인철 평론가님 종부세 기준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치관하고도 직결된 문제인데 언론들의 대부분의 이제 평가를 보니까 결국은 부자 감세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부자 증세 그 말 자체가 저는 못마땅해요. 꼭 진영 논리로 이렇게 사람을 편을 가르고 또
부자와 부자 아닌 사람들 이렇게 나누고 그런 의미로 세금 정책을 하면은 성공한 사례가 없거든요. 종합부동산은 부동산 대책으로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한 것인데 실효성 면에 따져봅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종합부동산세가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못했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정책이 나오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실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없는 정책인데 이런 진영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어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이번에 그 어제 나온 걸 보고 송영길 대표가 나름 리더십을 발휘했구나. 이 정도로 좀 안 한 것은 그나마 국내 소리를 들 줄 아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효성만 따지면 사실 없어져야 할 태도이죠. 네.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말고도 우리가 실수했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거든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친문 의원들은 부자 감세 그 말 한마디 그냥 꽂혀가지고 아 이건 안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 조세 정책은 정말 현실적으로 경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진영 논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완화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통 끝에 이제 여당이 결정을 내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이 방향으로 시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파장이 궁금하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3면 기사인데요. 이번에 이제 이 여당이 이런 쪽으로 결론을 내는데 이 뭐랄까 주도라는 표현이 어감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주도적으로 이 의견을 내고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은 뭐 송영길 대표와 또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의원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언론들이 분석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 배경을 좀 볼게요. 아마 여당의 복잡한 속내가 있겠죠. 조선일보 3면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종부세 때문에 서울, 부산에서 100만 표 잃으면 대선 못 이긴다. 솔직한 화법이죠. 이제 1년도 채 못, 1년이 뭡니까? 10달도 못 남았죠. 10달 정도 남은 이 대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4시간 찬반, 3시간 토론했고요. 찬반 투표에도 1시간까지 걸렸으니까 한 4시간 맞죠. 4시간 찬반 팽팽했던 여당의 의원총회. 양측이요. 프레젠테이션 동원해서 경론했대요. 화면 띄워놓고 이게 왜 돼야 되는지 또 반대쪽에서 왜 하면 안 되는지 경론을 벌였습니다. 참 이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건강한 당의 모습이기도 할 수 있지만요. 결국 그래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뭐 김진표 의원의 고백처럼 대선 의식 안 할 수 없었다 뭐 고백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치권이 하는 모든 행위는 국민들한테 예쁘게 보여서 표 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정치적 지향을 국민의 마음을 못 얻으면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는 기준을 국민들이 이번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볼 것인가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만약에 종부세가 9억에서 이제 국민의힘 12억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11억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2%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것인데 이 상황이 벌어진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 세금의 기준을 올리는 건 사실 일반적인 세법 과정에서 셈 과정에서 이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종부세를 놓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걸 가치로 본다든지 저는 종부세를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대한민국만 이걸 가지고 있게 된 거는 독특하게 대한민국의 보유세가 OECD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나온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경과적인 세금이랄까요? 뭐 이렇게 보는 쪽이고 종부세 자체에 무슨 문재인 정부의 모든 그 이념적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려면 종부세를 폐지하냐 안 하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종부세 개념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종부세를 현 상황에 맞춰서 올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 이런 문제고 그럼 이 종부세가 기준이 낮춰질 수는 없겠느냐. 저는 만약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집값이 되게 안정됐어요. 연착륙됐어요. 그럼 다시 종부세가 그때도 필요하면 하향시킬 수 있는 문제다. 네. 이게 현실인데 지나치게 이게 바라보는 그 언론도 그렇고 네. 또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 이거를 이념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송영길 대표가 그 현실을 감안해서 현실적 결정을 했다고 보고 그리고 김진표 의원이 저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가지고 100만 표 더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그냥 그 논리였던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국민 보시기에 합리적이었냐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저는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네. 정미경 의원님, 사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됐다고 해서 당장 그 해당되는 분들이 아우 이제야 마음이 놓이고 아이고 이제야 좀 내가 지지 쪽으로 선회할까? 또 그러기에는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마 그 부분도 이제 최민희 의원님 지적하신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한다고 환심을 살 수는 없다. 다만 뭔가 첫 단추를 그래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뭔가 변화하려는 조짐으로는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 이번에 그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를 했잖아요, 여당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로 뭔가 전향을 해야 하지. 만약에 그것도 안 하면 그거는 뭐 우리 대선 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래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9억이냐 뭐 11억이냐 12억이냐 지금 여야가 하는 거 보면 아니 저 지금 객관적으로 말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요. 이래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한 채 사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집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치 그걸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집 갖고 있는 거를 무슨 벌금 때리듯이 세금을 무슨 벌금 때리듯이 느껴지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마치 징벌세로. 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여당은. 사실은 야당도 이 부분에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래 좋아. 12억 좋아. 그러면 대출 받아갖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 기준은 또 어떻게 공정하게 다룰 건데요? 그다음에 보세요. 집이 없어요. 집을 사려고 해도 집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집값이 뛰잖아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집을 2채 갖고 있어요. 근데 세금을 72%를 때려요. 3채 갖고 있으면 83%를 때려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집을 내놓겠습니까? 그냥 집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게 유리한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표 계산도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부자냐 서민이냐 우리는 무슨 이런 이념이 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뭐 한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지금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마음인지 이거를 가지고 진단을 내려야지 저거 딱 보고 뭐 100만 표 이르면 대선에 못 이긴다 그러면 저는 제가 그냥 정치인이 아니고 일반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저러니까 우리가 이준석 민다 밀어 이러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여당의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힘겹게 가닥은 잡았지만요. 앞서 이제 신동근 의원이었던가요?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좀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